B반 2조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진행한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 팀원별 역할 등을 간략하게 소개드린 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이번에 프로젝트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른쪽에 보이는 음료 진열대는 현재 시각장애인분들이 인식하게 되는 상태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 사진입니다. 2021년 7월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161개 식품업계 회원사 중 154개사가 캔 음료에 대해 점자 표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자를 표시하는 4개사조차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제품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내 시각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5만 2천 명으로 상당히 소수이지만 이분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캔 음료 이미지로부터 음료명을 파악하여 해당 음료명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팀 구성과 역할별 담당 업무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인 저와 부팀장인 구세은, 그리고 김강산, 김유정, 박건희 3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 모델을 담당해 모델링 과정을 수행했으며 데이터 전처리와 이미지 입력, 음성 출력 등 나머지 부분을 분담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일정은 보이시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최종 발표 일자가 28일에서 31일로 연기됨으로 인해 기존 프로젝트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발표 마지막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진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구축 및 전처리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원천 소스에서 확보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했습니다. 이후 해당 데이터를 모델이 입력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사이즈로 리사이즈 시켰으며 데이터의 개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활용해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넘파이 비율로 변환하고 0부터 255까지의 값을 0부터 1로 스케일링 해주었습니다.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제공되는 상품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유제품, 음료, 주류 등 14개 대분류에 대한 약 10,000개 이상의 상품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을 확보하기 위해 캔 음료가 아닌 상품을 제외시키고 가운데 이미지와 같이 복수의 상품 이미지 또한 삭제했습니다. 복수 상품의 경우 파일명에 M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해 삭제시켰습니다. 또한 가장 아래 사진처럼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촬영된 이미지 또한 제거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193개의 캔 음료 상품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193개의 캔 음료 전체를 학습시키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갈아 만든 배, 레스비, 마운틴듀, 밀키스, 코카콜라 등 10개의 상품을 선별했습니다. 그렇게 선별한 데이터들은 모두 가로 세로 사이즈가 2988픽셀로 모델링간 활용하기에는 불필요하게 크다고 생각해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주었습니다. 필로우와 오픈CV를 활용해 일부 데이터에 대해 리사이즈를 진행해본 결과 오픈CV의 경우가 5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해 이를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살펴보자면 반복문을 이용해 폴더 내 모든 이미지들을 원하는 사이즈로 리사이즈하고 각 이미지에 부여된 파일명으로부터 고유번호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이미지에 파일명을 부여하여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함수의 인자는 이미지가 존재하는 폴더, 원하는 타겟 사이즈, 그리고 훈련용, 검증용, 테스트용 구분을 위한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리사이즈된 이미지들은 모델링을 하기에 상당히 데이터 수가 모자랐습니다. 보통 분류를 위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클래스당 1000개의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활용해 기존 이미지를 조금씩 변형시켜 오른쪽에 보이는 예시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이 과정 간에 생성되는 이미지의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음료별로 개수 차이가 많았던 데이터들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음료별로 약 1000개, 전체 1529개의 훈련 데이터와 1000개의 검증 데이터, 그리고 5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데이터를 실제로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시도했습니다. 각 이미지의 배열이 들어갈 초기 값을 MP0스를 이용해 만들어주고 모든 이미지를 순서대로 해당 배열에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넘파이 파일로 저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파이 파일을 불러와 스케일링, 즉 255로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unsigned int 8이던 데이터 타입이 플로트로 바뀌면서 데이터의 용량이 아주 크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는 램 용량 부족 문제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데이터의 개수를 늘릴 때 사용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다시 활용했습니다. 제너레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플로우 프롬 디렉토리를 사용해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만 램에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여러 모델의 인풋 사이즈로 변환시킨과 동시에 스케일링과 배열로 변환, 뿐만 아니라 폴더명이 곧 라벨이 되므로 라벨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은 총 5가지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VGG16, VGG19, 레즈넷, 모바일넷, 르넷을 이용했으며 학습이 끝난 모델들은 대표적인 분류 평가 지표들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각 모델들의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모델링 과정의 코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코드는 VGG16 모델을 이용해 전이학습을 진행한 코드입니다. VGG16의 각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쓰는 것과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가져오는 것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에서 제공되는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가중치는 이미지넷으로 기존 VGG16는 원래 1000개 클래스를 분류하기 때문에 10개를 분류하도록 마지막 완전 연결책만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컴파일하고 모델 체크포인트와 얼리 스타핑 등 콜백 함수를 지정해 모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는 코드와 아래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혼동 행렬과 분류 보고서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만약 저희처럼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쓰면서 혼동 행렬과 분류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이전에 테스트 제너레이터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실 때 셔플 옵션을 false로 꼭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각 모델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수업 시간에 모두 다룬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각 모델별 성능 지표와 가장 나은 성능을 보여준 모델에서 사용한 옵션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VGG 시스템입니다. 가장 높은 정확도는 0.9980이었으며 출력 표기상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기가 되었기에 나머지 지표는 1이 나왔습니다. 이때 입력된 데이터의 사이즈는 224 곱하기 224였으며 해당 모델링은 전이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최적 함수로는 아담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손실 함수는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했고 과적합을 막고자 얼리스타핑을 적용했습니다. 학습 과정을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시면 과적합 없이 정상적으로 학습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혼동 행렬을 히트맵으로 그린 결과도 상당히 깔끔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평가 지표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VGG19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사용한 옵션들 또한 VGG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습 과정이나 혼동 행렬 또한 이전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가장 처음 진행한 모델링의 경우 평가 지표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전에 VGG16 또한 같은 이유로 평가 지표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VGG16도 학습 과정 간 정확도가 0.1 근처에서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최적 함수의 학습률이 문제였습니다. 아담의 디폴트 학습률이 0.001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0.0001로 수정하니 정상적으로 학습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즈넷의 경우에는 여러 모델링 과정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로서 정확도가 갑자기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도 아직 확실하게 답은 못 내겠지만 아마 입력 데이터가 지나치게 작아지면서 정보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나 전이학습 모델을 구성하면서 완전 연결층을 충분히 쌓지 않고 바로 10개로만 분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넷입니다. 역시 모델링을 진행할수록 점점 개선되는 지표를 보여주었으며 가장 나은 성능은 전이학습 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사이즈는 224 곱하기 224였으며 최적 함수의 학습률은 디폴트 값인 0.001을 사용했습니다. 학습 과정 간 과적합을 판단한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았으며 혼동 행렬 역시 대다수가 제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넷입니다. 역시 모델링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표가 개선됨을 보실 수 있고 5개의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전이학습이 아닌 직접 모델 가중치를 생성한 경우가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상당히 학습 과정이 불안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왜 가장 성능 지표가 높은 5번째 모델링이 아니라 4번째를 선택했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모델링 과정에서 테스트는 저희가 미리 준비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모델이 예측을 하는데 안성맞춤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모델들이 정말 여러 음료들을 제대로 분류하는지 직접 음료 사진을 찍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음료를 구하지는 못했고 구매할 수 있었던 7개 음료에 대해 각 모델별로 예측을 진행해 보았으며 각 모델의 정답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다수의 모델이 실제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모바일넷의 경우에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분류해냈습니다. 앞서 모델링 결과에서 불안했던 레즈넷은 실제 이미지에서 절반의 상품만 제대로 예측해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다음 과정간에 사용할 모델을 모바일넷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이미지를 저희가 선택한 모델에 입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오픈CV를 사용해 웹캠을 통해 영상을 입력하고 특정 키, 저희는 소문자 S로 지정했는데 이 키를 누르면 해당 순간의 영상이 이미지로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이미지는 모델에서 지정된 입력 사이즈로 바뀌어 모델의 입력 값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분만 코드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뒤에 이미지 리드를 통해 저장된 이미지를 읽어와서 리사이즈와 컨버트 컬러를 통해 데이터가 변환되는 코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이미지를 활용해 모델이 프레딕트를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숫자 형태의 클래스를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클래스 넘버에 따른 실제 음료명 문자를 새로운 변수에 지정하고 해당 문자를 카카오 API를 통해 음성으로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 API에 정해진 요청 형식에 따라 코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스피크 부분의 문자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에서 지정한 SSML이라는 형식으로 음성의 속도나 성별 등을 지정해 주실 수 있으시며 이는 카카오 SSML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출력된 음성 파일은 불필요하게 저장 용량을 차지하지 않도록 바로 삭제 처리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진행 과정을 모두 설명드렸으니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별 테스트 간 가장 좋았던 성능 지표와 실제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다수의 모델이 테스트 간 1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된 이미지가 상당히 깔끔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미지에 대해 분류 결과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1에 가까운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오분류하는 상품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테스트 데이터와는 달리 실제 이미지는 배경이나 잡음이 포함되어 모델이 결과를 예측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즈넷의 경우 타 모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작은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이미지 상당 부분의 정보가 손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르넷의 경우에서도 이미지 사이즈를 지나치게 작게 설정했을 경우에 좋지 못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물의 시연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콜라입니다. 라만든데입니다. 네, 짧고 굵게 영상을 통해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해당 결과물의 적용 범위를 조금 더 넓힌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다면 약물 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소수의 문제를 무시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모해야 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속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제 이미지 테스트가 확인했던 성능 저하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체 탐지를 통해 이미지의 스캔 음료를 인식하고 해당 부분을 제외한 배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측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 이미지는 주변의 조명 효과에 따라 그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 프로젝트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10개의 음료에 대해서만 진행했지만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 더 많은 종류를 다룰 수 있다면 결과물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에서도 언급했듯이 데스크탑과 같이 휴대하기 어려운 기기에서 결과물을 구동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저희가 기획하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프로젝트 기간이 기존보다 3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놀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방금 언급한 후속 프로젝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 조금 더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미지 전처리 부분입니다. 앞서 실제 이미지에 대한 결과에서 약간의 오분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정보로 인해 모델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모델에 입력되는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캔 음료 근처를 제외한 배경을 전부 없애버린 뒤에 모델에 전달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처리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에서 캔 음료를 탐지한 뒤 해당 바운딩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값을 모두 255, 즉 흰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웹캠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가 정사각 형태의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실제로 모델에 입력될 때는 강제로 정사각 형태가 되면서 좌우가 약간 찌그러져서 압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정사각으로 이미지를 크롭해주는 부분도 추가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물체 탐지의 성능은 높은 프레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로를 오픈CV에서 구현했고 해당 물체의 종류를 다른 종류로 인식하더라도 캔의 형태만 인식하면 되었기 때문에 가중치는 코코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바운딩 박스 좌표값을 이용해 나머지 부분 전부 255로 변경해주고 정사각 형태로 크롭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이전보다 불필요한 배경이 상당히 제거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이미지와 처리를 한 뒤에 예측 결과도 확인해 보았어야 하는데 시간상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결과물을 웹과 앱상에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상에서 구현을 하는 데에는 기존 H5 모델을 앱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텐서플로우 라이트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블루 클래스 목록을 테스트 파일로 생성해주고 기존 모델을 TF-라이트 파일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예시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서 수정했으며 이를 직접 휴대폰에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큰 문제 없이 어떤 음료인지 결과값을 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앱상에서 구현하는 것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웹상에서 구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구현은 플라스크라는 웹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들 들어보신 건 장고일 텐데 장고는 플라스크에 비해 무겁고 기능이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 플라스크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루트 폴더를 생성하고 필요한 모델과 HTML 템플릿 등을 담을 하이 폴더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스타트 부츠트랩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템플릿을 가져와 저희에게 맞게 수정하고 메인 실행 파이썬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이 파이썬 파일을 프롬프트 창에서 직접 실행하며 지정된 주소로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결과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음료는 코카콜라입니다. 이렇게 로컬에서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한 뒤 저희는 배포까지 진행해 보려 했습니다.
파이썬 애니웨어, 그룹 아이디, 헤로ku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 배포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배포 단계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모듈과 모델 파일의 용량으로 인한 제공 용량 초과가 문제였고,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는 웹캠과 같은 외부 장치를 지원하지 않아 불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팀의 근본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답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